때로는 가까운 지인이 더욱더 음흉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아는 사람에게 건네받은 소름 돋는 물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연자분은 정말 어렵게 면접을 뚫고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기업에서 정말 오랜만에 구인 공고를 냈었는데 사연자분은 온갖 일들을 비정규직으로 해오다가 정규직에 대한 갈망과 대기업에 대한 로망을 갖고서 입사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놀랍게도 서류를 통과했고 면접도 통과했고 일이 참 술술 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대요. 문제는 대기업을 다니려면 살던 곳에서 지역을 옮겨야 하는데 거주지를 정하는 것이 마땅치가 않았다고 해요. 역시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감 등이 몹시 컸었고 일단 작은 원룸이나 이런 곳에서 월세로 살던지 어떻게 시작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쭉 이제 부동산 쪽을 발품을 팔면서 알아보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괜찮은 곳이라면서 어느 단독주택을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월세도 아니고 전세였는데 당시 전세 금액이 5천만 원 정도였대요. 그 당시 주변 시세로 하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전세거든요. 그 지역에선 있을 수가 없는 가격대, 집에 하자가 있거나 그렇지 않고선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가격이죠. 그래서 사연자분이 솔깃했지만 당장 5천만 원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은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중개인이 뜻밖의 말을 하는 겁니다. 집주인이랑 대화해서 쇼부 잘 보면 지금 가격의 절반, 아니 절반의 절반도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집주인 부부가 해외로 이민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본인들 명의로 살던 집은 전세로 돌리고 해외로 뜰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돈이 목적 이런 것보단 굉장히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믿을 만한 전세 세입자를 구하고 있었대요. 최소 15년 정도는 전세로 살 수 있을 만한 집을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을 구하는 거죠. 집을 수십 년째 방치하는 건 집을 폐가로 망치는 꼴 같고 한국에 없는 동안 전세로 쭉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전세 세입자들이 몇 년꼴로 바뀌면 해외에서 그 관리가 어렵다는 게 이유였었죠. 집주인 부부가 친척이나 부동산 등을 통해서 대리계약 이런 걸 믿지 않는 아주 깐깐한 분들인데 자기들이 해외로 이민 가서 한국에 15년간 돌아올 생각이 없으니 15년간 전세금은 고정되어 있다. 다만 15년은 살아줘야 한다. 그게 조건이죠. 그리고 사람이 집에서 살다 보면 수도관이 터지거나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뭐 이런저런 집 하자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신경 쓰이면 전혀 걱정할 게 없다. 해외에서도 연락은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영수증을 첨부하면 바로 입금해 줄 거라면서 중개인이 말하더래요. 사연자분이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집이나 한번 보자 하고 그 집을 둘러보러 갔대요. 단독주택이었는데 정말로 관리가 잘 된 집이었대요. 그래서 대기업 면접도 통과됐는데 집주인 면접도 한번 보자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집주인 부부와 면접 날짜를 잡았고 면접을 봤대요. 집주인들이 말하길 이 단독주택이 본인들이 노후에 죽을 때까지 살려고 직접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아주 시공에 공을 든 집이라는 것이었죠. 사업차 불가피하게 해외로 장기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한국 돌아오면 자기들이 집에서 살 거니까 최소한 벽에 못 박고 그런 건 하지 말고 살아주면 된다. 뭐 깐깐하게 할 생각도 없다. 어차피 대략 15년 뒤에 본인들이 한국에 오면 또 고칠 건 고치고 해야 하니까 그냥 좀 깨끗하게 쓰고 정말 중요한 건 15년은 살아줘야 된다. 사연자분 입장에선 집주인 부부가 되게 엄청 깐깐할 것 같았는데 막상 대화를 해보니 그런대로 집주인 부부가 말이 좀 통하시는 분 같았대요. 그렇다고 대놓고 앞전에 면접에 탈락했던 다른 전세 희망자들은 뭐 때문에 탈락한 건지 이렇게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정면 돌파하자 솔직하게 자기 인생 스토리를 푼 거죠. 정말 어렵게 자기는 대기업에 취업했고 여기서 무조건 정착을 해야 한다. 전세금이 안 올라가고 15년째 고정되어 있으니까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15년 뒤에는 자기 집을 사고 싶다. 그때까지 집 관리를 내 집처럼 하면서 정말 소중히 살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포부 같은 걸 사연자분이 대차게 말을 했대요. 물론 실제로 그 말이 진심이었기도 하고 진심이 통한 건지 전세금도 낮춰주고 계약을 했대요. 집주인 부부 입장에선
15년을 강제로 묶어둘 계약 같은 건 따로 뭐 할 수가 없었으니까 정말 사람 하나 믿고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오직 진심만을 본 것도 있었던 거죠. 와, 이거 참 인생이 풀리려니까 대기업 취업도 성공하고 집 구하기도 성공하고 월급 모으기도 딱 좋고 금상첨화다. 정말 사연자분이 행복했대요. 정말로 여태까지 힘들고 고달프게 살았는데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다짐하면서 그 단독주택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흐릅니다. 그 집에서 살면서 여태껏 문제는 없었고 회사 생활도 잘 적응하였고 뭐 지극히도 순탄한 삶이었대요. 집주인 부부랑은 계약할 때 왜 집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그간 따로 서로 한 번도 연락을 해보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그 집에 산 지 5년쯤 됐을 때 5년 만에 집주인 부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대요. 자기들이 갑자기 볼 일이 생겨서 한국에 급히 온다. 한국에 아예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고 잠깐 한국에서 며칠 있다가 다시 해외로 돌아가는데 집은 어째 잘 살고 계시냐? 괜찮으면 가서 봐도 되겠냐? 이렇게 말하더래요. 사연자분도 그래서 당연히 오랜만에 한국 오면 본인들 집이 궁금할 터이니 그러셔라 라고 말했대요. 그렇게 사연자분이 집주인 부부와 5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만난 거죠. 집은 정말 관리를 잘 했기에 집주인 부부도 몹시 흡족해 했고 그러면서 고맙다면서 가죽 자켓 같은 걸 하나 주려고 하더래요. 무료로 그걸 준다는 건데 사연자분은 감사하지만 원래부터 너무 멋부리는 것 같아서 가죽 자켓 이런 걸 안 입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좀 비싼 선물 받는 게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기도 해서 처음에 거절을 했대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이 여러 차례 거절하였음에도 집주인 부부는 사양하지 말라면서 그냥 뭐 거의 반강제로 억지로 가져라 이런 식이었대요. 또 사연자분도 그렇게 계속 나오니까 마냥 거절하기도 그렇고 예의상 받기라도 해야 하나 굳이 안 입더라도 옷장에 보관하면 되니까 일단 받은 거죠. 며칠 후 집주인 부부는 다시 해외로 돌아갔고 나중에 이제 사연자분이 생각을 했을 때 좀 특이하다고 생각이 들더래요. 무슨 과일이나 휴지나 이런 것도 아니고 선물로 가죽 자켓을 주냐 싶은 거죠. 가죽 자켓을 선물로 주는 게 뭐 어떤 문화나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 싶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대요. 그런데 딱히 뭐 그럴듯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고 가죽 자켓을 잘 모르니까 처음에 봤을 때 비싸 보였는데 어느 모델이지 싶어서 품번을 보니 정말로 고가의 가죽 자켓이었대요. 야, 이거 한정판인데 이걸 준다고? 감사하신 분들이다. 물론 본인이 입지는 않겠지만 또 선물 받은 입장에서 되팔 수도 처분할 수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옷장에 쭉 보관만 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집으로 친구들이 한번 놀러 왔었는데 친구 중에 유독 가죽 자켓을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고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가죽 자켓을 한번 구경해보고 싶다 그런 거죠. 그 친구가 가죽 자켓을 보고서 엄청 부러워하더래요. 이거 구하려고 해도 지금 잘 못 구하는 건데 자기한테 팔아라 막 쪼르더래요. 하지만 사연자분은 팔진 않았대요. 선물 받은 건데 어떻게 그래? 10년 뒤에 돌아오셔서 가죽 자켓 물으시면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친구가 그럼 며칠만 빌려달라고 하더래요. 자기가 놀러 가는데 한번 입고 놀러 가고 싶다. 정말 며칠만 빌려주면 안 되겠냐. 단짝 친구의 부탁이니까 사연자분이 거절을 할 수 없었고 그래 그럼 대신 깨끗하게 입고 돌려줘 그런 거죠. 그렇게 가죽 자켓을 친구에게 빌려줬고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가죽 자켓을 빌려간 친구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한 거죠. 그 친구의 취미가 오토바이였는데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을 했대요. 오토바이가 위험하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었지만 친구가 저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갈 줄을 몰랐대요. 오토바이 동호회 같은 게 있었는데 사망 당일 그날도 동호회 회원들이랑 친구는 오토바이 라이딩을 하러 간 거죠. 알고 보니 가죽 자켓을 빌려간 이유도 그 자켓이 오토바이 바이커들 사이에선 좀 알아주는 그런 폼나는 자켓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사연자분이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전해 들었대요. 친구가 사망했던 그날 같이 갔던 동호회 회원분들도 장례식에 참석했었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거죠. 갑자기 혼자서 질주하더니 바위에 처박았다. 친구가 오토바이를 잘 운전하다가
갑자기 그런 사고를 당했다. 다른 회원들도 현장에서 봤었는데 도통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그 가죽 자켓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날 친구가 친한 친구한테 옷을 빌렸다고 자랑을 해서 안 것이었죠. 그리고 그 가죽 자켓을 사연자분한테 돌려주겠대요. 주인한테 돌려주겠다. 그날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었고 앰뷸런스에 실려서 차로 이동할 때 상의에 있는 가죽 자켓을 벗기고 급히 응급처치를 했었고 그 가죽 자켓을 옆에 동행했던 동호회 회원분이 건네받아서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 보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주인한테 돌려주는 게 맞겠구나 싶다면서 그런 거죠. 사연자분은 뭔가 돌려받기 그랬으나 친구가 살아있었으면 돌려줬을 거다. 그러니 받으시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 묘한 기분을 안고서 그 가죽 자켓을 어쩔 수 없이 돌려받았대요. 돌려받은 가죽 자켓의 상태는 썩 그리 좋지 않았대요. 사고의 여파로 찢어진 곳도 있었고 피자국인지 뭔지 알 수 없는 변색된 흔적도 보였죠. 아, 이걸 버릴까 태울까 뭐 어떻게 해야 하나. 아니 이걸 왜 돌려줘. 나는 왜 얼떨결에 받았고. 그냥 생각도 많아지고 정신이 몽롱해지더래요. 그래서 그때 사연자분이 뭔 정신으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일단 수선집에 옷을 맡겨야겠다고 생각이 불현듯 들었대요. 사실상 버리기도 태우기도 뭔가 애매하고 또 옷이 무슨 죄냐. 그냥 옷인데 옷일 뿐인데 일단 가죽 자켓을 수선집에 맡겨놔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수선집에 맡긴 거죠. 얼마 후 가죽 자켓을 다 고쳐놨으니까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대요. 사연자분이 가죽 자켓을 받으러 수선집에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더래요. 사장님이 고개를 가웃거리면서 가죽 자켓과 함께 뭔가를 같이 건네더래요. 자세히 보니까 이상한 게 쓰여진 부적 같은 거였대요. 사장님이 말하길 옷을 수선하다가 우연찮게 발견을 했는데 옷의 겉감과 안감 사이에 부적을 옷의 택, 라벨 마냥 바느질로 고정시켜 놨더라. 도대체 이게 뭐냐?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사연자분이 자기도 모른다고 하면서 연신 되물었대요. 정말 옷 안에 부적이 있었냐? 확실하냐? 그러니까 사장님이 노발대발하면서 자기가 쓸데없이 왜 없는 말을 지어내겠냐고, 누구한테 원한 졌냐면서 엄한테 화풀이 하냐고. 일단 사연자분이 가죽 자켓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집으로 돌아와서 탁상 위에 가죽 자켓을 올려놓고서 정말 1시간가량을 가죽 자켓만 멍하니 충격에 빠져서 내려다봤대요. 너무 소름 돋는다. 이건 뭐지? 무슨 상황이지? 내가 지금 괴상한 꿈을 꾸고 있나? 처음에는 이게 너무 믿기지 않아서 인지 부조화가 오더래요. 오죽했으면 수선집 사장님이 이 가죽 자켓을 가지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대요. 사장님이 그렇게 말하면 손님들이 불쾌해하면서 옷을 안 가지고 가려고 하면 자기가 버려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려고 수를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죠. 나중에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일전에 그 집주인 부부가 한국에 잠깐 다시 돌아온 적이 있었잖아요. 집주인 부부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한국에 온 이유는 외아들이 사망해서 돌아오게 된 것이었죠. 그 가죽 자켓은 집주인 부부의 외아들이 즐겨 입던 옷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서 그런 사연이 있는 가죽 자켓을 준 건지 사연자분도 아쉽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한대요. 사연자분이 몹시 역정을 내도 꼬치꼬치 그걸 집주인 부부가 알려주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 가죽 자켓과 부적의 출처만 대략 아는 거죠. 왜냐하면 집주인 부부가 이유는 죽어도 말을 안 해줘도 사연자분한테 제발 가죽 자켓과 부적을 다시 돌려달라고 말했대요. 자기 외아들의 하나뿐인 유품인데 제발 좀 돌려달라고, 이제 돌려달라고 그렇게 적방하장식으로 이제 독촉 아닌 독촉을 하더래요. 사연자분은 정말 화도 나지만 이런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그걸 그냥 돌려주지 않고 일단 그 집에서 하루빨리 나와야 되니까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가죽 자켓하고 부적을 넘기겠다. 그런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았고 그 후엔 가죽 자켓은 따로 돌려주진 않고 불태워버릴까 생각까지 했다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인 외아들의 유품이고 이걸 자기가 함부로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완전 또 이상한 사람들이면 어떻게 이제 자신한테 해코지라도 할까봐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어쨌든
그 지역에서 털을 잡고서 쭉 살아야 하니까 그냥 돌려줘야겠다 싶었대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 외아들의 유품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자면 자기 정말 친한 친구의 유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죽 자켓과 부적을 싹 다 불태워버렸고, 불태웠다고 마지막으로 연락을 남기고 아예 연락을 차단하고 이사를 갔대요. 그리고 현재까지 별다른 일 없이 무탈히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